자,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당연히 4차원인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 쓰는 데는 한 1시간 정도도 안 걸렸는데, 이걸 좀 더 다듬고 정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주일 열흘이 금방 지나가네요. 이거 완벽하게 다듬으려면은 아무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여기 사용한 용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제가.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을 다듬었는데, 말이나 용어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게 몇 번을 훑어봐도 말에 실수가 조금씩은 계속 발견되는데,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을 놓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표현상에 약간의 실수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4차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데 매우 익숙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공간에서 만약에 시간축을 뺀다면 3차원 공간만 남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만약에 시간축을 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일단 물질은 원자 단위까지 존재 불가능합니다. 모든 에너지도 존재할 수 없으며 빛조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형태를 유지하고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에 따른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다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 움직이는 모든 것, 시간이 관련된 그 모든 것에는 빛도 포함됩니다. 또 전자기파, 원자의 진동, 또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도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은 시간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자는 원자 주위를 돌지 않을 것이고, 파동은 파동성을 잃겠죠.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죠. 파장. 자, 이 전자기파인 빛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왜? 파장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자기파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주파수 영역에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빛도 전자기파죠. 그 중에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파장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쭉 나열된 파장의 전자기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빛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이것은, 이 파장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자, 시간에 따라서 파장이 길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장파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파장이 매우 짧은 거, 시간이죠. 다 짧다는 게. 이 짧은 것들은 단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단파가 있고 극초단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장파이고,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보라색은 단파입니다.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거를 적색 바깥에 있다, 빨간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 근적외선이라 하면
적외선에서 아주 가까운 적외선 파장보다 조금 더 긴 파장, 원적외선은 적외선 파장보다 더 많이 파장이 긴 것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의 핵심은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장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이이기 때문에 그 변이, 시간의 변이에 따라서 장파와 단파로 나눠지고 그것이 빨주노, 초파남보 색깔을 구분짓게 되죠. 그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파와 단파도 없을 것이고 파장의 크기 변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색깔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빛 자체도 존재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눈에 만약에 파장이 전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전파나 가시광선이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도달하려면 파장 자체도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지만 그 파장이 우리 눈까지 어떤 물체에서 날아오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 눈에 도착한 그 빛은 우리 눈 안에 있는 황반을 자극하겠죠. 그러면은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됩니다. 그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는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빛을 분석해서 이게 무슨 물체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사람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시간이 관여됩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인 파장인 빛도 존재할 수 없고 빛이 우리 눈까지 올 수도 없고 눈에 도착한 그 빛이 뇌까지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장님이 되겠죠.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고 물질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원자라는 것도 사실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도 파동처럼 움직입니다. 우리가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나타나죠. 그는 뭐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파장인 전자도 파장이기 때문에 또 입자가 되는 그 순간 입자와 파장 동시성이 있죠. 빛도 광자 입자인 성질과 전자기파인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듯이 이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원자와 전자가 만약에 붙어버린다면 우리 몸은 깨알보다도 작아집니다. 우리 몸의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고 이게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죠. 3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에서 시간이 관여돼야만 합니다. 이 원자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끼리는 서로 밀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가 서로 뭉쳐지지 않고 이게 뭉쳐지면 중성자별이 되겠죠. 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버리면 어마무시한 중성자별. 그러니 이 원자가 떨어져 있고 분자는 분자끼리 밀고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은 이 전자와 전자가 밀기 때문에 손바닥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만약에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원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이 서로 밀어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몸이 다 붕괴되면 깨알보다도 작아집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먼지보다도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에너지, 시간에 따른 전자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원자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분자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열에 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온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는 뭐 온도가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온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체의 움직임이 온도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영도라고 하죠. 그걸 절대영도라고 하죠. 절대영도. 물질의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냉장고를 인해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로는 아주 조금밖에 낮추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몇백 도 뭐 이렇게 절대영도에 가깝게 낮추려면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뭐 빛을 쏘아가지고 전자의 움직임까지 방해를 해가지고 원자 단위, 전자 단위까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서 절대 용도에 거의 가깝게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뭐 응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들은 어떤 물질의 움직임이 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열이죠. 그럼 3차원에서는 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3차원 세계에서는 어떠한 물질도 움직이지 않으니 절대 용도라고 할 수 있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주가 지금, 자, 여러분들이 빅뱅 이론을 알죠? 빅뱅 이론은 사실은 우주의 탄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우리 우주가 빅립에 의해서 멸망할 것까지가 빅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탄생과 멸망까지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빅립이라고 하죠.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별과 별이 멀어지면 우주의 평균 온도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종국에 가서는 빅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빅립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의 물질들이 절대 용도에 가깝게 식어져 버리면, 즉 말하면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자 단위까지 다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인간이 살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상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주가 갑자기 눈앞에서 펑 하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빅립이라고 하죠. 즉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원자 단위까지의 모든 붕괴를 뜻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왜 그러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 전자기파, 모든 것이 움직임인데 움직임이 다 멈춘다는 거는 에너지도 소멸해 버린다는 얘기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질은 곧 에너지로와 등가이죠. 물질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건 물질도 소멸한다는 얘기가 되죠. 우주는 제로, 완전히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뭐 아주 작은 밀입자나 소립자, 이름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남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원자 단위까지 다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없는 거에 가까운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4차원 세상이 아니라면은 즉시 그렇게 되겠죠. 3차원 세상에는 움직임이 아예 없으니까요. 우주의 빅립의 종말의 순간 그런 비슷한 현상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쉬운 얘기로 풀어보자면, 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달려가는 사람 혹은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순간을 생각하면, 자,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 시간대의 모습을 합하여 뇌가 생각하기를 달려간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달려가는 사람은 3차원이면 정지되어 있겠죠. 걷거나 달리는 사람은 4차원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 두 걸음 걸어갈 때 시간이 다르죠. 세 걸음 걸어갈 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온 빛을 뇌는 인식하고, 그 한 걸음대의 시간과 두 걸음, 세 걸음대의 시간을 모두 합하여 서로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정보를 합하여 뇌는 아, 저 사람은 걷고 있다, 혹은 뛰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한순간을 보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연속된 여러 시간대를 합하여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생활에 와닿는 내용이죠. 우주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리고 또 좀 쉬운 얘기로,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도 3차원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화 자체가.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일단은 음파라는 걸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음파 자체가 공기의 진동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면 음파가 진동을 하지 않겠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음파가 존재하더라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음파가 내 귀에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소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요. 자, 그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 쳐도 첫 글자를 말하겠죠. 한 문장을 얘기할 때 먼저 첫 음절을 말하고 첫 글자를 말하고 두 번째 글자 말하고 세 번째 글자 말하고 마지막 음절이나 글자까지 다 말하면 우리가 짧은 순간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한 문장에서 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우리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그 내용들을 전부 합하여 한 문장이라고 우리 뇌는 인식하고 생각한 다음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항상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온 음성을 소리를 듣고 그거를 합하여 뇌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4차원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시간축에 있는 세상이죠. 3차원 세상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뇌는 4차원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시간대에 들어온 소리들을 합하여, 합산하여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4차원적으로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의 걸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4차원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수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수명이라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수명, 얼만큼 사느냐. 보통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평균 수명 한 85세 전후반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수명이죠. 근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미 생명은 끝난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죽었어 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세포가 움직이고 피가 우리 몸을 돌고 호흡이 있고 모든 것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4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는 생명이 없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생명은 끝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4차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떤가요? 자,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차원이 아닌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일단 세상을 볼 수가 없죠. 빛이라는 에너지 파장이 없으니까요. 자, 전자기파 중에 우리 눈에 보는 주파수대의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간축을 따라서 파동이 있어야 되고 시간축을 따라서 그 파동이 우리 눈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자,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3차원 공간이라는 파동 자체도 3차원 공간이라면 파동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눈까지 파동이 도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4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다음 내용은 아까 설명한 것하고 중복되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양한 시간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인간. 자, 인간은 여러 시간대를 한꺼번에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봅시다. 밤하늘의 별들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별들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몇 광년 또는 몇십 광년 또는 몇백 광년, 몇백 광년까지도 가능할까요? 어쨌든 여러 시간대에서 출발한 빛들입니다. 자, 100광년 떨어진 곳의 별은 뭐죠? 100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별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은 3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태양은 어떤가요? 태양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8분 17초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약 8분 전에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태양이 일순간에 사라진다면은, 만약에 그런 일은 오겠지만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치면 우리가 약 8분이 지나야 그걸 인식하고 태양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8분 전에 떠난 빛, 또는 또 달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짧겠죠. 달에서 출발한 빛은 매우 짧은 시간에 도달할 것이고, 또 3년 전에 출발한 별도 보고 있죠. 또 수십 광년 떨어진 은하계나 여러 별들도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죠.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시간대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3차원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4차원 시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여러 시간대를 동시에 한 번에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제든지 보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다양한 시간대의 별들을 동시에 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시간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죠. 즉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는 늘 4차원 시공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4차원 시공간에 의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도 4차원 시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4차원 시공간이 아니고 3차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통 인간은 4차원 시공간 속에 파묻혀 있고 4차원 시공간 때문에 대화할 수 있고 4차원 시공간 때문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4차원 시공간에 매우 적응돼 있고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생명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어마무시한 뭐 몇 광년, 몇백 광년 이런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물체, 심지어는 내 손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세하지만 손에서 출발한 빛과 또 책상에서 출발한 빛에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보고 책상을 보고 또 컴퓨터 화면을 보는 이 순간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출발한 빛을 우리 뇌는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보통은 이건 동시에 보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시간대입니다. 책상에서 출발한 빛과 손바닥에서 출발한 빛, 모니터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때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짧은 순간이겠지만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여기서 막간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법칙을 다 아시죠? 어떤 물체가 만약에 광속에 가깝게 점점 속도를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속의 50%에 달하는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마무시하게 빠르죠. 그러면 빛은 대략 30만 km/s로 날아간다고 하죠. 1초에 30만 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선이 1초에 15만 km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상대적으로 30만 km로 날아가던 이 빛은 이 우주선에서 바라보면 우주선보다 15만 km 속도로 더 앞서가야지 맞겠죠. 이 자동차 같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는데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에서 보면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의 기준에서 보면 100km로 달리는 차는 그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보다는 더 시속 50km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정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얘네 둘은 시속 50km, 하나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걸로 보이겠죠. 이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 속도죠. 근데 빛은 희한하게도 이런 상대 속도가, 일반적인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고 15만 km/s 그 빛의 절반의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에서 봐도 여전히 빛은 30만 km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앞서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속 불변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3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오죠. 4차원을 도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속도, 또 시간, 이게 관계가 되면 속도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포함되면 4차원이죠. 3차원이 아니고. 자,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자, 속도가, 광속은 일정하다. 아무리 우주선이 광속의 50%로 따라와도 50%의 속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30만 km로 도망간다. 그게 실험적으로 관측되었고 사실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수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속도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가 바뀌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속도가 바뀌지 않는 대신에 시간을 바꾸면 됩니다. 광속에 가까워지는 이 우주선이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면 광속은 일정하게 되죠.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광속에 가깝게 달려가는 물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자, 광속의 50%로 가는 우주선은 시간이 2배 느리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앞서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75% 절반에 또 절반을 더 가면은 시간은 4배 더 늦게 흐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주선을 어마무시하게 빠른, 인간이 광속의 50%에 도달하는 것도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뭐 과학자들이 이론상으로는 뭐 광속의 75%? 그 정도 가까이도 가게 할 수 있는 뭐 우주선을, 인간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광속의 시간은 4배 더 느리게 흐릴 뿐입니다. 75%로 가는 4배면은, 예를 들어서 100광년 떨어진 별에 우리가 광속의 75%로 간다고 치면은 100년의 4분의 1, 25년 걸리겠죠. 그렇게 빠른 속도인데도 25년 걸립니다. 그 비행,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100년이 걸린 거고요. 그 광속의 75%로 달리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5년밖에 안 걸린 거죠.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왜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 이건 역시 시간과 속도의 계산에서 알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즉 말하자면 4차원의 생각이죠. 3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축을 빼면은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3차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차원을 도입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차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4차원 시간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죠. 광속 불변의 법칙이 시간이 느려진다는 걸 도입하니까 해결된 것처럼 말이죠. 자,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3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 없는 것들이죠. 어떤 게 있죠? 거리 또는 위치, 좌표, 공간입니다. 자, 4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이라는 게 포함돼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자,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전자, 파동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존재해야만 존재합니다. 중력파도 마찬가지죠. 중력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중력도 속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력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달리기, 파장, 또 빛, 소리, 음파죠. 다 움직임입니다. 시간에 따른 움직임. 그건 다 대화하는 거,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 이것도 4차원입니다. 시간을 빼면 시청이 불가능하죠. 또 원자, 전자,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4차원이 아니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죠.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죠. 이 세상은 온통 4차원으로만 굴러가는 거죠. 3차원이라면 지금 열거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원자, 전자, 중력, 속도, 달리기, 파장, 빛, 소리, 대화,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명조차 없으니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4차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고 원자가, 물질이, 우주가, 파동이, 빛이, 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디 보자. 자,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 자,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에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니 그 빅뱅 때부터 존재했겠죠.
근데 빅뱅 이후에 이러한 법칙이 과학자들의 말로는 뭐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연력학 법칙, 우주에 있는 온갖 법칙들, 그리고 물질들, 그리고 에너지들, 이런 것들의 아주 세밀한 전자의 그 전압값, 중력의 크기, 모든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었고, 이것이 138억 년 우주의 역사 동안에 새로 창조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뭐 전자의 전압값이 바뀌었다거나 양성자의 전압값이 바뀌었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늘 동일하고 태초부터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창조되거나 새로운 어떤 에너지의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소멸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빅뱅 이전에 한꺼번에 생겼다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가려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되고 만들어졌을까요? 어쩜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되어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뭐 수없는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법칙이나 물질의 이 작동되는 구조는 빅뱅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정밀하죠. 일순간에 이런 정밀한 것들이 준비돼서 그게 138억 년 동안 계속 그 법칙과 그 물질과 그 현상들에 의해서 진행돼 와서 저절로, 인간이 관여한 건 없습니다. 저절로 우주가 이렇게 블랙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탄생해서 유지된다고 하니, 그렇게 정밀하고 또 다양하고 그런 법칙들과 현상들이 일순간에 빅뱅 때 준비돼서 꽝 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너무도 정밀하고 다채롭고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한테 만약에 이런 재료를 만들어 봐라 하면은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서 전하량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중력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양성자의 전하량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우주에는 뭐 핵력과 양력, 강력, 만유인력이 있어라, 전자는 서로 밀어라, 양성자는 전자하고 서로 당겨라, 이런 규칙들을 상상해 갖고 과학자들이 우주를 딱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생성되고 우주가 팽창하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할 것까지 138억 년의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그 값을, 그 수치를, 그 다양한 우주의 물질과 법칙들을 미리 다 계산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정밀하고 다채롭고 우주의 모든 법칙과 물질과 에너지들이 저절로 빅뱅의 순간에, 한순간에 나타났고, 그게 138억 년 동안 변화를 일으켜서 우주를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구경꾼에 불과한가?
과학자들이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나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있는데 빛의 속도를 바꿀 수 있나요?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프리즘에서는 빛이 느리게 흐르고, 빛도 뭐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로 갈라지죠. 물속을 통과할 때는 빛이 느려지죠. 근데 실제로는 빛 자체가 느려지는 건 아니죠. 물 분자에 부딪혀서 빛이 전체적으로 물을 뚫고 나올 때는 느려지겠지만 그 안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흐르겠죠. 어찌됐든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데, 빅뱅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빛의 속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나요? 우주의 모든 빛은 지금부터 속도를 잃어버려라. 안 되죠. 또 아니면 과학자들이 만유인력이 아닌 만유인력을 일시정지시키거나 만유인력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만유청력을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은 중성자를 끌어당기고, 그 물질에 중성자가 접촉하면 그 순간 중성자는 만유청력을 띠는 물질로 바뀌어서 작동하는 그런 해괴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나요? 자, 과학자들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발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자들은 구경꾼이지 창조자가 아니란 말이죠. 과학자는 우주의 구경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과 물질들, 그리고 모든 힘들과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물질이, 또는 물질이 아닐 수도 있죠,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우주, 혹은 우주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뭐 영계 같은 것, 그런 것을 창조할 수 있나요? 과학자가? 영계도 아닌 물질계도 아닌 제3의 세계를 또 창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4의 세계, 아니면 무한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물질계의 물리법칙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법칙 안에서 실험을 할 뿐이죠. 법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은 우주의 운행이나 우주의 역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있으나 없으나 우주는 동일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인간은 구경꾼일 뿐이니까요. 자, 영계도 물질계도 아닌 세상, 제3의 세상, 제4의 세상, 그리고 무한한 세상, 전혀 다른 세상, 이 정도는 창조하고 인식하고 다스려야 과연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혹 과학자들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혀서 자기가 신이 될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은 어림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감히 우주의 법칙 하나도 못 바꾸는, 단 하나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구경꾼일 뿐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과학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 번 거듭 말했지만,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물리법칙에 어긋나니까요. 또
영원전부터 원래 존재했다는 것 자체도 물리법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물리법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